악마의 댓글 스톱. 그 와중에 악마의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도 횡행하고 있고요. Pray for 이태원. 이태원 참사의 안타까운 사연들 함께 보시죠. 자, 17년 단짝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17년 함께 다닌 단짝 친구 20대 2명. 이 정규직 필기 시험에 합격, 승진을 축하하려 이태원을 찾았다가 함께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딸이 몇 주 전 회사에 승진해 재밌게 놀다 오라 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다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가족 나들이 갔다가 10대 딸, 엄마, 이모가 함께 참변을 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최연소 희생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미국 회계사 시험 붙은 외동딸, 20대 이모 씨,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품고 친구들 축제 즐길 때도 공부만 매진했는데 합격 후 놀러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외동딸이 1년 반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따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하여튼 모든 희생자분들의 사연을 접하면 정말 그 마음이 더 참담하고 아픈데요.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좀 가슴 아팠던 것은 이제 여중생 가장 최연소 희생자죠. 여중생이 엄마와 이제 이모와 함께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마 그 어머니 입장에서 딸을 얼마나 지키고 싶었을까 마지막까지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너무 정말 마음이 참혹하고 뭐라고 이제 정말 위로의 말조차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참담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늘이 먼저 데려가는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뭐 10대, 20대들 정말 뭐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정말 항상 경쟁에 내몰리도 살다가 이렇게 좀 즐기고 친구들과 좀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이태원에 모였는데 이렇게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가 돼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이태원에 달려간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카톡도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둘째 딸 전화 안 되네. 빨리 통화하자고. 이태원에 있는지 궁금하네. 아빠 이태원 해밀턴 호텔 부근에 있음. 김수영 교수님, 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급하게 지금 해밀턴 호텔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카톡을 보면은 정말 그 아빠의 그 초조함. 이 막 느껴지죠. 저 카톡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 같은 경우에도 그 카톡이 끊임없이 대답 없는 카톡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캡처 장면들이 SNS에 돌고 있기도 한데요. 정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태원에 놀러 간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끔찍한 속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자녀에게는 연락이 되지 않는 정말 그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잠깐 아이 손 놓쳐가지고 잠깐만 아이가 눈앞에서 없어져도 그 시간이 멈춰버리는 듯한 그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저분들에게는 그 공포가 이제 영원히 지속된다는 어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우리 사회가 모두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같이 가슴 아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도 뭐 정쟁으로 일삼는 사람들도 있고 니 탓 내 탓으로 아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정말 이러지 말고 일단 이들에게 많은 위로를 보내고 온 사회가 위로를 보내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얼마나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끝나가지고 연수 갔다 오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해서 내가 시켰다고 한참 공부만 하고 이제 좀 재밌게 살려고 시작하는 순간에 딱 이번에 여름학기로 졸업했거든요. 역사진 영문까지 있었는데 공부한다고 독서실을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엄마 피곤할까 봐서 제가 많이 엄마 일을 도와준 거죠. 스파게티 요리 같은 걸 잘해요. 뭔가 이룰 수 있는 애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축구를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계속 운동을 안 시킨 것이 한편으로 후회도 되죠. 이게 일밖에 모르는 친구였어요. 밖에 잘 안 나돌고요. 진짜 지독하게 진짜 술도 안 먹고 밤에 대본 리딩하고 연기 얘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제가 불러서 만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나는 다른 일했어요. 뭐야 진짜 대책없는 정부 때문에 아침에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신호가 바뀌고 앞뒤로 잘 살피고 끝내라고 이렇게 당부할 때 아니고 이쪽에 이런 행사에 그냥 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을 텐데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는, 경찰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딸을 잃은 아빠의 이야기. 둘째 딸이 연락이 안 돼서 아버지가 해밀턴 호텔까지 갔다. 어떤 아버지가 안 가겠습니까? 지금 부모님들의 이야기,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파게티를 잘 만들어주는 착한 딸, 공부밖에 몰랐던 친구, 축구를 잘하던 아들, 대본 리딩을 열심히 하고 술도 못 마셨던 아들, 평범한 우리 아들, 딸들이 그곳에서 희생이 된 건데 일각에서 아주 일각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근거 없는 이유로 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그런 댓글들, 이런 명예훼손은 즉각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문화를 볼 때 정말 악마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악성 댓글을 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고 항상 즐거움이 되어주었던 그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본인이 부모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본인의 친구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비슷한 본인의 친구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날벼락이죠. 날벼락처럼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유가족들의 슬픔은 정말 그 깊이를 헤아리는 것조차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댓글, 희화하는 댓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행위는 저는 정말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처벌 수위가 낮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높이는 그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신뢰 같은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인데 아예 그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를 저버리게 만들고 정말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댓글들은 정말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고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허위사실 유포도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영상을 봤는데 작년까지 일방통행이었다라는 어떤 한 라디오 진행자의 무책임한 발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분노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에 거짓말을 유포하는 이런 것도 좀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력히 이런 건 삼가돼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망한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망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하여 돕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사연도 함께 보시죠. 자, 교환학생 온 미국인들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가을 교환학생이 왔다가 이번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20살 생일 다음 날 이런 사고를 당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등을 1억 번 찔린 심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심정인데 이 표현 말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어학 원수를 왔던 한 일본인은 이태원 참사로 이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4달 전 한국으로 왔는데 딸은 한국을 참 좋아했다. 그래서 한국에 갔고 이번 참사를 당했다. 뉴스 보고 딸에게 전화했더니 경찰이 받았다라고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신 3개월의 아내를 두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한국에 왔던 스리랑카 남성 이태원을 지나다 인파에 휩쓸려 참변을 당했고요. 국내 한 대학원에 유학 온 이란인 2명도 사망을 했는데요. 이란 사정으로 가족들이 한국에 못 와서 대학원의 동료 연구실 직원들이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외국인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상가를 지킬 상주도 없는 환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상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 정부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태원이라는 이제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뭐 이슬람 사원도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보면 이제 세계 음식과 관련된 그런 음식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데 이번에도 외국인 사망자가 2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의 어떤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증이 면제된다랄지 아니면 무사증이 있고 협약이 돼 있는 데는 사실 이제 전제여행 허가증을 얻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자가 사실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가 얻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90일간 단기 비자를 해서 결국 가족들이 들어와서 상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법무부에서 배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참사와 관련된 분들에게 이제 사망한 분들에게는 뭐 장례비조로 한 1,500 정도, 네. 그리고 유로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500에서 한 1,000 정도의 지급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 국민 못지않게 외국인에 대해도 당연히 이 부분이 배려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